정경민 차장은 밥솥으로 갑니까? 코코홈시스? 그리고 김민 매니저는 나무가 네. 이렇게 해줬네. 또 어저께는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, IT? 네, 오늘은 또 핸드셋, 스마트폰 부품주 오랜만에 또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나무가 또 싶은데요. 먼저 들어봅시다. 네. 어쨌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이고, 나무가는 사실상 작년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좀 했다.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셋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요인은 영업이익률이에요.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잘 아시는 뭐 파트론 같은 이런 기업들도 사실상 뭐 영업이익률이 최 6%를 넘기기가 좀 힘든 1조 매출 나오면은 그 중에서 한 600억, 700억 정도 버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, 마진이 좀 네, 박하다. 마진이 너무 좀 박하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.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무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작년에 이제 매출액은 5천억이 지금 넘어갈 정도로 좋았었는데 영업이익은 한 230억 정도니까 사실 단순 계산해봐도 수익성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.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수익성이 2020년에 이제 적자였다가 작년에 이제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에는 성공을 좀 했고 제품 믹스를 이제 좀 바꾸면서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중저가 폰으로 들어가는 OIS라든지 오토포커스 이런 쪽으로 매출액이 조금 다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네. 수익성이 조금 네, 죄송합니다.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진덕이 또 해봤어요? 네, 네. 목이 지금 좀 걸걸해가지고.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다.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제가 이제 조금 오늘 나무가를 이제 소개하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뭐 카메라 모듈이야.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 뭐 갤럭시 S22 출시하고 뭐 얼마나 판매하고 또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얘기 나올 거고 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 수익성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 이게 이제 과연 어디서 이제 좀 찾을 수 있을 거냐. 나무가는 이제 전통적으로 TOF,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3D 센싱 모듈 기술. 요 3D 센싱 모듈 기술이 사실상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되면 XR 기계에도 다방면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, 특히나 이제 이 나무가가 지금 개발해 놓은 지금 3D 센싱 모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삼성전자의 AI 이제 자율주행 청소기 네. 여기에 지금 실제로 이제 3D 센싱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이 3D 센싱 모듈이 또 확장될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 시장이죠. 네. 자율주행 시장으로 이제 갔을 때는 TOF와 3D 센싱 모듈이 바로 이제 핵심적인 어떤 기술력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무가도 미래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자율주행 전장용으로도 이제 3D 센싱 모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. 거의 뭐 개발 막바지 양상 단계까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안 좋지만 스마트폰 쪽은 기본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 TOF라든지 3D 센싱 모듈 이쪽을 이제 사업 역량을 이제 강화시키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설비 투자를 이제 미리 해놓다 보니까 캐파 기준으로는 월 1,2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듈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 캐파를 이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들만 좀 진행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이제 사업 부분이 안착이 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좀 재평가가 좀 되지 않을까. 제가 사진을 몇 개 좀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네.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. 경쟁사들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으로 보면 MC넥스라든지 뭐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. PR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현저하게 좀 저평가가 되고 있다. 가장 좀 고평가되고 있는 게 전장 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MC넥스인데요. MC넥스에 비하면 거의 지금 뭐 몇 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바로 나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V/EBITDA라고 하는데요. 뭐 네. 주당 이제 순자산 가치, 뭐 북밸류를 가지고 또 가치를 또 판단을 좀 해보면 그 EV/EBITDA 역시도 경쟁 기업인 파트론이라든지 MC넥스 이런 기업들보다는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시장 여건이
어떤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사실 조금 껄끄러울 정도로 이런 게 좀 안 먹히는 시장인데요. 뭐 언젠가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해소가 좀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좀 빠르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을 때 핸드셋 기업 중에서는 나무가를 좀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제 종가가 이제 16,600원이었기 때문에 뭐 그 가격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2,500원, 손절 가격은 9,000원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손절 가격도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시간 관계상도 빨리빨리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. 제가 첨언하자인도 시간 다 됐고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. 내용은 뭐 이따가 저 혼자 또 오늘 이영수 39금? 대표가 네. 확진이 돼가지고 아, 그래요? 혼자 해야 됩니다. 네네. 또 39금 또 유튜브 너튜브 네.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하여튼 김영민 매니저의 나무가 얘기 잘 들었습니다. 네. 오늘 이벤트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. 내일 제가 오후 2시에 또 온라인으로 오랜만에 이제 주식 강연회를 하는데요. 오프라인으로? 네, 온라인으로. 온라인으로? 네, 특히 우리 이제 매일경제TV가 업계에서 최초로 네.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에서 강연회를 좀 해요. 버스 안에서? 네,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광고 아마 많이 나갈 거예요, 요즘에. 네. 네. 버스는 아니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알겠습니다. 새롭게 이제 강연을 하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좀 해드리니까 주제가 이제 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에요. 네. 그 부분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일 또 김영민 매니저 이벤트가 있으시군요. 나무가는 지금 화면으로 정리 쭉 나오시니까 한번 쭉 눈으로 보시고요.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김영민 매니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정혜민 소장은 쿠쿠홈시스 쪽. 네, 쿠쿠홈시스. 쿠쿠밥솥 아닌가? 뭐 그런 걸로 계열? 유명한 회사죠. 예. 근데 이제 뭐 TMI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좀 제빵사 기능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. 있다는 건 아닌가? 예, 그건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은퇴 후에? 보고 제과점을? 있었는데, 아니 이제 뭐 그 기능으로 뭐 재능 기부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빵도 좀 나눠드리고, 어울려. 예, 어울려. 그게 또 나름 손기술이 있어요. 네. 그런데 그렇겠죠. 굉장히 비쌉니다. 이런 제빵, 이 베이킹 이런 쿠킹 이 기기들이 네. 굉장히 비싸요. 물론 이제 가정용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렌탈 사업이 굉장히 이제 이런 좀 뭐 밥솥밖에 안 알려진 회사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좀 새로운 좀 렌탈 사업들이 굉장히 좀 실적적으로 자극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네. 뭐 저평가된 돈 잘 버는 이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가치주라면 가치주가 될 수 있겠는데 성장성도 있는 이제 이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뭐 최근에 뭐 제가 지지난주쯤에 롯데 렌탈이라는 이제 기업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렌탈 고가의 사업이 이제 가정용 전자제품이 보통은 이제 뭐 TV,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 주방, 키친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비싸긴 하더라고요. 세컨 가전이라고 하잖아요. 뭐 의류 관리기부터 해서 뭐 맞아요. 공기청정기, 뭐 건조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수적인 가전 외에 뭐 그다음에 뭐 식기세척기까지 이렇게 좀 그래서 볼 수 요즘은 있는 빌트인이라는 개념도 네, 좀 많이 그렇죠. 있지만 사실 뭐 맞습니다. 이사를 가서 그걸 신규 장만한다는 거는 거대한 좀 부담 그렇죠. 거대한데 네, 좀 맞습니다. 금액적으로 그래갖고 렌탈 사업 이렇게 렌탈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전기밥솥으로 유명했죠. 이제 네. 뭐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좀 있는 집 애들은 이렇게 코끼리 밥솥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밥통 아주 이런 거, 옛날에. 예, 그런 거 갖고 다녔잖아요. 근데 이제 어느덧 이제 이 전 세계에 도시락 이런 세대들. 전 세계에서 이런 좀 이런 좀 이제 주방 가전 쪽은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장악을 이제 해 나갔습니다. 뭐요? 아직도 그 유럽 쪽 가전 제품이 좀 유명하지 않아요? 냄비, 그러니까 밥을 만드는, 밥을 네. 만드는. 밥솥은. 근데 이제 뭐 4월, 5월 되면은 이제 전형적으로 또 공기 탁해지는 시점이잖아요. 네, 또 중국의 또 가동률도 좀 그 패럴림픽이 끝나면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보니 또 뭐 정수기, 공기청정기 뭐 이런 생활 가전들 뭐 굉장히 좀 이제 수요가 올라올 그런 또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는 또 인덕션부터 해서 뭐 비데, 세척기 뭐 이런 렌탈 사업으로 좀 확장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 필터 만드는 회사도 뭐 좋은데. 네, 괜찮을 거예요. 엠바이오니아 이런데.
코코홈시스는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네.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제 렌탈 사업 말씀드리면서 그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렌탈 사업은 일단 계약을 하면 물론 이제 이것도 뭐 연체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이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 회계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추정도 쉽고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뭐 분기에 한 350억 이상 매 분기 좀 작년부터 좀 찍혀 나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강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좀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좀 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신사업들이 이제 성장성을 좀 부여하면서 높은 이제 그런 좀 마진을 좀 가져가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봐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식재료 값도 엄청 폭등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네. 사 먹는 것도 뭐 여러분 뭐 빵집 같은 데 가보시면 한 두세 개 담으면 한 2만 원이에요. 네, 엄청 비쌉니다. 굉장히 좀 케이크를 담으신 건 아니에요? 아니 그냥 좀 이렇게 뭐 안에 치즈 들어 있고 뭐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소위 네, 맛있는 거 유제품 좀 가격도 많이 올랐기 담으면 때문에.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이 에그플레이션이 좀 실생활로 좀 다가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네. 이제 만들어 먹어보자 뭐 이런 사람들도 집에서 굉장히 손수? 많이 좀 늘어난 것 같고 관련된 뭐 유튜브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아까 말씀하셨던 팻 가전값 이 반려동물을 위한 이제 네네네. 그런 이제 가전들도 이제 뭐 이렇게 드라이어 같은 것도 많이 맞아요. 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미용 가전들 뭐 쓰고 뭐 붙이고 하는 그런 미용 가전들도 다 렌탈 사업으로 좀 높은 수요들을 다 흡수하면서 좋은 실적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성장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시가총액 8,500억 정도인데 코코홈시스가 네. 근데 뭐 한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1,000억 정도가 나와요. 그럼 뭐 단순하게 봐도 PER이 한 8배 남짓되는 그런 수준이고 ROE도 20%가 넘고 그리고 다른 렌탈 업계의 PER은 한 20배 가까이 되거든요. 네. 이런 좀 신사업들이 좀 부각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저는 뭐 멀티플을 늘려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늘어나는 실적의 현재 멀티플이 유지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1조 미만의 영역이라면 뭐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수는 뭐 38,000원 전후 정도로 괜찮을 것 같고요. 목표는 45,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6,000원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. 그렇죠. 거의 예. 쿠첸이 72% 정도 매출을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. 코체는 또 따로 있나요? 그건 이제 다른 기업이고. 다른 기업이고. 네네. 코코홈시스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. 자, 그럼 또 이제 시장 개장이 내용은 지금 화면 정리로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. 개장 임박했으니까 또 시청자분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관심 리스트 알아보도록 하죠.